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 이제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 이런 거는 안 보내니까요.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께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할게요. 갓주도님, 아가울프님, 우리 스터디원 되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같이 쭉 열심히 하셔가지고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스터디 멤버가 되시면은 더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제가 보너스 드리고 있거든요. 주 2회 매집 공유, 매집만 하고 있는 코인 공유 드리고 여러 보너스들이 있으니까 커뮤니티를 참고하셔가지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영상마다 이제 댓글 달아주시고 라이브 때 참여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볼 코인은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 KNC라는 코인이고요. 이제 멤버십 분이랑 구독자분들께서 다수가 분석을 요청을 주셨었어요. 간략하게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원래 기존에는 그냥 덱스였어요. 기존에 탈중앙화 거래소죠. 덱스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이제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디파이 통합 플랫폼으로 좀 리브랜딩이 됐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대중에 대한 디파이에 관심 같은 것도 아예 없었고 이게 뭔지도 몰랐고 그런 시기에 조금 일찍 시작을 했다가 이제 뭐 고배를 마시고 그리고 디파이 플랫폼으로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리브랜딩을 해서 이제 최근에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크로스 체인 서비스도 같이 하면서 체인을 넘나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체인을 지원해주는 크로스 체인 서비스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통합 디파이 플랫폼으로 리브랜딩이 되었다. 그리고 뭐 이 코인의 쓰임은 이 안에서 이제 다오가 있어요. 이 거버넌스는 이제 투표를 말하는 거죠. 어떤 이 코인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 투표를 한다는 거고 그 투표에 쓰이는 이제 거버넌스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뭐 유틸리티 그러니까 스테이킹 서비스가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 카이버 이제 홈페이지고 여기서 뭐 스테이크 하는 것도 있고 거버넌스, 스테이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유틸리티 토큰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서 이제 특징은 뭐 테마는 뭐 디파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뭐 여기서 파생된 디앱들 그리고 이제 크레스 체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인을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관에서 채택할 확률은 좀 낮아 보여요. 다른 워낙 이미 실적이 좋고 시총이 높고 기반이 탄탄하고 커뮤니티나 생태계가 더 활성화가 많이 된 디파이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그걸 비집고 올라가서 갑자기 반전을 일으키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마켓캡이 좀 낮죠? 낮다 보니까 뭐 올라갈 구석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이제 업비트 볼륨이 좀 높아요. K 볼륨이 높으면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단독 행동하는 경우, 남들 다 가는데 혼자 안 가고, 남들 다 횡보 중인데 갑자기 혼자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리꽂고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설거지가 나올 확률이 있는데 이거는 설거지 확률이 조금 높아 보여요. 이유는 글로벌이 해먹고 K 세력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개미들한테 넘기고 이런 일련의 과정, 이 다음에 엑시트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게 가시적으로 조금 보여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리브랜딩 과정에서 리브랜딩 이후에 기관 채택을 받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유저들의 채택을 받았으면 그러면 뭐 이럴 이유가 없겠죠. 업비트에서만 해먹을 이유가 없는데 아쉽게도 업비트에서만 사고팔고를 하고 있다. 요러는 거는 이제 높은 확률로 설거지가 나올 확률이 있고 이거는 나중에 매매 계획 가서 뭐 이런 이유랑 차트 패턴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토크노믹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량이 95% 완료가 됐고요. 유통량이 75%, 그러니까 미유통이 20%라는 거죠. 이거 토크노믹스 한번 그려볼까요? 자, 파이버 네트워크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여기 발행량이 있고요. 여기 미발행량이 있습니다. 미발행이 지금 5%죠. 넘어올 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유통량이 있고 미유통량이 있는데 유통량이 75%라는 거는 이제 미유통량이 20%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래된 코인치고는 미유통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언제 어떻게 넘어올지는 몰라도 요 물량들이, 요 락업 물량들이 넘어오는 거를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인플레이션율. 얼마나 찍어내는데, 요 미유통에서 유통, 미발행에서 발행으로 넘어오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인데, 보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요. 1.8%. 근데 약간 의아한 거는 최근 1년간에 조금 많이 찍어냈더라고요. 다른 코인들은 보통 하락하면서 찍어내다가 매집하는 구간에서 찍어내는 걸 좀 줄여요. 그 다음에 시세를 팍 줘서 여기서 찍어내서 팔고 이렇게 나가는 건 이해가 가요. 세력 입장에서도 재단 입장에서도. 근데 이거는 반대라는 거죠. 하락할 때 안 찍어내고 여기서 밑에 구간에서 매집하는 구간에서 찍어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엑시트 신호로 볼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근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마켓 사이클상 그건 좀 극단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그래도 뭐 인기가 생기다 보니까 혹은 뭐 많은 이제 거래가 있다 보니까 찍어낸 게 아닌가 어떤 이유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미유통이 20%라는 거는 이제 올라가면서 요거에 대한 락업 해제 일정이랑 물량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인플레가 낮은 게 좋은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죠? 코인의 가치는 이제 그대로인데 개수가 늘어나면은 이게 코인의 계단 가격이거든요. 가격에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안 좋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세력 입장까지 보면은 여기서 매집하는 구간이 이제 메이저가 매집을 하는데 메이저가 매집하는 매집의 질이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찍어낸 걸 산 게 아니라 기존에 떠돌아다니는 누군가가 물려있는 이 유통량들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의 질이 올라가고 플러스 이제 추가 상승을 할 때도 시세를 줄 때도 여기서 찍어내는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는 뭐 토크노믹스는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분석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우상향도 괜찮아요. 보시면은 저점을 명확히 올렸고 고점은 이제 이번 장은 가봐야 알겠지만 어디까지 될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뭐 아직까지는 좋음보다는 좋은 편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은 뭐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매집 평단가 대비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거는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최근에 좀 많이 찍었죠. 과거에 찍어낸 거에 비해서. 그 말은 이제 여기 안에서 가격 상승을 못 하도록 이제 찍어 눌렀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물량적으로. 그 말은 이제 매집 평단가 근처라는 게 두 가지. 하나는 많이 물량을 찍어냈기 때문에 다른 애들 요만큼이라도 갈 때 얘는 요만큼도 못 가고 뭐 내려오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이 사기 좀 괜찮은 구간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 카이브 네트워크라는 코인이 좋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이상한 가격대에서 사서 물리는 것보다는 지금 사는 게 그나마 낫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력 매집 평단가 근처에서 사면은 중간은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선 채널 매물대 피보나치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추세선은 뭐 이런 추세선이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뭐 저항받고 지지받고 뚫고 내린 이후에는 또 저항으로 작용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올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좀 무서운 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베어리쉬 플래그 패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마켓 사이클상 이런 확률은 정말 5% 미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5%도 안 될 것 같아요. 베어리쉬 플래그는 안 나올 것 같고 여기는 그래도 뚫고 올라가면 이제 여기까지의 매물은 잡아놨으니까 얘네 두 명이 여기까지 매물을 잡아먹었으니까 올라가면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추세선 확인해 봤고 그리고 매물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여기 점선으로 좀 여러 개 찍혀져 있는데 여기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만든 매물대들이거든요. 우선 여기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내리다 보면은 이 구간도 있고요. 조금 내리다 보면은 이 구간이 좀 많네요. 그래서 지금 물량이 조금 많이 있는 하나, 둘, 세 군데가 좀 많죠, 물량이. 그래서 거기를 오른쪽에 우측에 보시면은 VP 값을 표시를 해뒀습니다. 흰색으로 표시를 해뒀고 이제 요것뿐 아니라 피보나치랑 같이 한번 또 훑어보면 좋겠죠.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피보나치를 찍어본 다음에 겹쳐지는 구간이 혹시 있나 봤더니 공교롭게도 여기가 또 겹쳐지네요. 아까 물량이 많이 있었던 구간 그리고 물량도 있었지만 가격적인 매물대도 되죠. 플러스
이제 피보나치 618 되돌림, 하락의 618 되돌림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올라가다가 맞고 튕길 확률이 높은 거죠. 올라가다가도 맞고 튕겨서 내려가거나 아니면 튕긴 다음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에서는 TP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크게 볼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또 점선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도 지우도록 할게요. 말씀 다 드렸으니. 이어서 거래량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매집 평단가는 추정되는 값이 일단 960원으로 지금 일단 추정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매집 평단가 근처 구간은 맞아요.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다른 거래소들을 봤어요. 메이저가 업비트인데 그 다음에 이제 후오비잖아요. 후오비 한번 볼까요, 같이? 후오비 보시면은 KNC 후오비도 제가 이렇게 그어놨거든요. 후오비는 조금 아래쪽에 있어요. 매집 평단가가. 보이시죠?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보수적으로 봐도 여기 0.58달러니까 이거를 원화로 환산하면은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81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도 이제 업비트 상으로는 업비트 거래는 여기가 물량이 맞는데 다른 거래소에서는 여기보다는 이쪽의 거래가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것도 예비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후보인 거죠. 810원. 그리고 매집량을 보면은 매집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좀 많아요. 시총 대비해서. 평균 대비해서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좋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매집 기간은 평균과 좀 비슷한 수준이니까 아직 진행 중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매집 구간은 보통이고 메이저 지분율이 조금 높아요. 높은데 아마 이거는 이제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 없는 게 미유통이 20%가 일단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되고요. 이게 플러스 기간적으로 좀 오래됐죠. 기간적으로 오래됐으면 원래 메이저 지분율이 좀 낮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얘는 메이저 지분율이 좀 그거 치고도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편이라고 표현을 해뒀습니다. 한 가지 이제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높다고 이제 무조건 좋냐?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좀 낮은 확률이지만 이런 패턴으로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염두를 아예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것도 염두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몰빵을 하기보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좋다고 판단하기보다 이거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게 이제 이 시나리오가 되는 거. 이런 경우도 배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뭐 만약에 이 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 좀 매집량을 한번 육안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고점에서 털어낸 물량 보이시나요? 고점에서 털어낸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엔 엄청 많았겠죠. 여기 고점 보시면은 이 당시엔 많았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의 매집봉들이 좀 육안으로 보이는 게 몇 개가 식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이게 물량을 턴 거보다는 여기는 산 구간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혹시나 가격이 내려가면 이건 매집이 아니었던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본 게 되는 거고 이럴 확률보다는 여기서 매집을 끝내고 이제 올라갈 확률이 마켓 사이클상 맞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를 매집봉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집봉이 눈에 보이는 것도 몇 개가 꽤 많이 보이거든요. 이것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토크노믹스는 좋은 편이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많이 찍어내는 게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부분이 있고 가격적으로는 지금 사기에 좀 싼 구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상향도 좀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이 매집량적으로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보통 수준이고 거래 지분율도 나쁘지 않다. 전체적으로는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건 이거죠. 이런 코인들은 데이터 분석을 좀 넘어서는 한 가지 요소,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K 세력 형들의 판단에 의지가 관건이에요, 사실. K 세력 형들이 야 올리자 하면 올리는 거고 야 올리지 마, 좀 더 사자 하면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우리 간의 최대한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지금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불장의 초입에 있다는 관점입니다. 저는 여기가 마지막 매집 구간인 것 같아요. 이 KNC뿐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이 시간을 안 주고 더 살 시간을 안 주고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타이밍일 수도 있다. 뭐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뭐 세 달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무조건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매매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매집 평단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받는 것도 제 생각엔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좀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는 해야 돼요. 무조건 여기서부터 풀 상승은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현재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떨어지는 걸 봐가지고 여기서 몰빵보다는 여기서 일부 들어가고 떨어지는 거 봐서 VP 값이 혹시 바뀔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왜냐면 격차가 좀 크기 때문에 높진 않지만 바뀔 수도 있어요. 이유는 얘네만 봐서 이렇게 매집평단가가 여긴 거지 이제 다른 거래소는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후업이 봤는데 아니었죠. 그런 이유들로 이제 내려가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볼륨 프로파일을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비중은 내가 뭐 유동자산 1억 중에서 코인에 5천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이 중에서 150만 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거를 넘어서기에는 시총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 디파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테마는 좋아하지만 디파이의 대장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K 세력 형님들이 갖고 노는 코인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얘가 디파이의 대장이니까 디파이가 가면 얘가 갈 거야.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 K 세력 형들이 이제 모을 만큼 모았으니까 올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매수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하이 리턴 제가 로또 예시 드렸죠. 로또를 우리가 막 10억 원어치 사진 않잖아요. 그죠? 아파트는 10억 주고 사고 주식은 삼성전자 주식 10억 주고 살 수 있지만 로또를 10억 원어치 사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어떻게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확률도 염두에 둬서 너무 많은 돈을 넣는 거는 좋지 않다. 물론 여기서 올라가냐 내려가냐 저보고 둘 중에 하나 전재산 걸으라고 하면 전 여기에 걸 겁니다. 올라갈 확률이 확실히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TP 그 618 구간이랑 가격적인 매물대 그리고 여기 VP 값까지 겹쳐지는 요 라인이 2,700원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선택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왜 선택 구간이냐면 단기간 안에 올라가면 이건 홀더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홀더분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간 안에 올라가고 다른 애들보다 얘가 먼저 여기를 끊어주면은 얘를 팔고 다른 애들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먼저 가고 얘가 좀 천천히 가게 되면은 굳이 여기서 안 털어내고 그냥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손익비를 따지죠. 손익비를 봤을 때 여기서 여기면은 지금 뭐 3배 정도도 안 되거든요. 사실 3배 정도 된다고 칠게요. 900원, 뭐 2,700원이니까. 3배면은 이제 현물 매매를 할 때 3배는 그렇게 이상적인 손익비는 아닙니다. 현물 매매를 할 때. 공사 매매를 할 때는 3배 보려고, 3배 먹으려고 여기서 사진 않거든요, 보통. 그래도 5배에서 10배 이상은 먹어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마켓 사이클 끝에 가서 파는 게 이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라고 표시를 해뒀고 이어서 이제 올타임 하이 구간에서 여기 전고 구간이랑 겹쳐지는 구간이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자주 보죠. AB는 CD를 이용해 가지고 TP 값을 자주 설정을 하는데 요거 고점 구간까지 한번 이어서 저점에 이어볼게요. 자, AB는 CD 구간 이렇게 이어가지고 좀 정확하게 할게요. 이렇게 봤을 때 당겨서 보시면 여기 요것도 신기하게 또 겹쳐지네요. 여기 우리 선택 구간도 382 1대 0.38이죠. 그러니까 1대 0.382 구간이라 또 겹쳐지고 여기 윗구간이 보시면은 1대 0.618 구간이랑 이제 겹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대 여기 0.618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주 변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로 끝나고 내려가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플러스
전고에서 두 번이나 두들겼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헤딩하고 내려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7,100원을 TP로 설정을 해봤고요. 조금 올라가서 요거를 이제 일반 차트로 보고 조금 올라가서 보면은 12,000원 구간이 이제 1대 1.618 구간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뭐냐면 얘가 그래도 디파이들 올라갈 때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테마에 맞게, 그리고 K세력 형님들이 자 이제 물량을 좀 많이 이 구간에서 모았다, 우리 이만큼이나 갖고 있으니까 이제 올려보자 해가지고 꽤 많은 물량을 이제 올릴 때, 이럴 이 긍정적인 시나리오예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 갈 수 있는 TP는 한 12,000원 구간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으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K 볼륨이 높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이미 막 올라가는데 얘는 계속 여기서 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바짝 올리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차트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얘가 안 간다 혹은 간다고 해서 너무 좋아지도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맥스 TP는 그냥 희망 회로예요. 그냥 개인적인 희망 회로고, 홀더분들에게 희망 회로기 때문에 전혀 뭐 여기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대1 AB는 CD 1대1 구간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건 그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 1대이고요. 그때 뭐 34,000원까지도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만약에 저한테 34,000원 갈 확률이 높니 아니면 안 갈 확률이 높니 이러면 저는 안 갈 확률이 높다는 거에 제 전 재산을 걸 거예요. 이해하셨죠? 확률적으로 높진 않으나 만에 하나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맥스 TP를 찍어놨고, 여기까지 가든 안 가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시기적으로도 매도를 보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TP 이 정도까지는 뭐 어느 정도 찍어주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못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못 찍을 경우도 우리가 대비를 해가지고 올라가다가도 만약에 적정 구간 왔으면 여기서는 좀 털어내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될 확률이 있으니까. 물론 여기서 무한하게 뭐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없었고, 보통 특정 구간, 고점 구간에서 이제 털어내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25년 4월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이유는 여기가 21년 4월이에요. 그래서 4월로 일단은 예상을 하는 거고, 이건 앞뒤로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건 제가 요 근처 가가지고 마켓 사이클 보면서 계속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마치 지금이 이제 매집 구간이다. 지금은 매집 구간이 맞습니다. 모든 코인 다 매집 구간입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에 왔다는 거를 제가 계속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스터디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당연히 그럼 구독해놓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매도 계획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홀더분들한테 팁까지 드렸어요. 홀더분들한테 단기간 안에 여기 찍어주면 다른 코인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다 팁까지 드렸고요. 그리고 설거지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K 볼륨이 높을 때 설거지를 주의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도입부에 드렸었어요. 설거지 차트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아시는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보세요. 자, 매집이 끝나고 이제 세력이 시세를 올립니다. 시세를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거래량이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어느 특정 고점까지 가면 고점에서 팍 튀면서 이제 거래량이 삐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거래량들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한없이 낮아져요. 물론 일부 뭐 매집봉이나 일부 몇 개들은 뛰어나올 수 있지만 이 고점을 갱신한 이 봉, 고점을 삐쭉 갱신한 이 봉, 거기서 나오는 이 고점 갱신한 거래량, 이거에 비해서 봤을 때는 다 여 밑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세력의 이탈 신호로 판단하고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빨리 나오는 게 상책입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매집한 구간에서의 거래량 그리고 상승한 구간에서의 거래량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나오면 이거는 세력이 여기서 물량을 던지는 거다. 얘들아 나 나갈게 이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그게 가격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는 있을 리가 없지만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더 위에 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이런 신호가 나오면 엑시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거래소 차트 보면 되냐고. 크로스 체크를 하세요. 업비트 보는 게 당연히 제일 낫겠죠. 업비트 거래량이 제일 많으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 매집 평단가 이 계산할 때도 봤죠. 업비트 플러스 한 두 군데 정도는 더 보세요. 그러니까 후업이나 바이낸스 정도는 같이 봐주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카이버 네트워크 기준으로는. 그거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깜짝 숙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드가 녹는 이유가, 특히나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시드가 녹는 이유가 이 매매를 못해서가 아니거든요. 수수료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근데 본인이 못하는 줄 아세요. 못해서 시드가 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수료 때문이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대회합니다. 상금 드립니다. 뭐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현혹되셔가지고 비싼 수수료 거래소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코인스터디 파트너 거래소, MEXC 거래소 쓰시면은 수수료 0%입니다. 지정가 수수료 0%니까요.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제가 매 영상마다 달아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또 신규 가입 혜택도 있어요. 각종 혜택이랑 이벤트들이랑 다 자동 적용되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수수료도 싸게 매매하셔서 본인 실력을 좀 제대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수수료 낭비하지 마시고 혜택도 그리고 신규 가입 이벤트 혜택 지금 300달러 드리고 있거든요. 그거까지 받아가셔가지고 시드에 보태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필수예요. 제발 수수료 비싼데 쓰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는 이제 데이터랑 통계를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우리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와는 같지 않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 외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요, 많이. 특히나 신생 코인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고, 차트 외적인 요소들은 이제 뭐 그 블록체인의 기술이나 뭐 테마, 뭐 투자자가 누가 있고, 파트너십은 누가 됐고, 어떤 기관에서 얼마나 들어왔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이런 외적인 요소들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코인을 사시려면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데이터와 데이터 외적인 요소, 제 분석 내용과 여러분들이 찾아보신 뉴스 내용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본인만의 매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플랜 짜가지고 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미리 짜놓으신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선물은 이게 다예요. 선물은 좀 복잡하지만 선물은 이렇게만 하시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보고 남들 이상의 수익으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석 요청하신 코인들이 많이 좀 밀려 있는데 주 2회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거든요. 내일도 할 예정인데 라이브 때 혹시나 본인께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분석이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싫다 하시면은 라이브 때 말씀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라도 이제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밀려 있으신 분들은 답답하시면은 참고하셔가지고 라이브 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료는 좋아요와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퀄리티 높은 분석이랑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